중국하고 이란하고 짬짬이 할 때 러시아가 낄 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전쟁 났을 때도 관여하지 못했죠. 무기는 옛날에 줬을 거고요. 지금은 관여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깔아놓은 밥상에 숟가락 없는 게 안 입고 왔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은요, 네. 촬영 일자 기준으로 4월 2일이죠. 네. 미국 시간으로는 아마 4월 1일이었을 겁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 대국민 연설이 있었습니다. 대국민 연설이 아니고 대국민 잔소리 아닐까요? 알맹이 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랬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님의 사실 주체 가능하지 않은 네. 행동들을 예측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선생님이 또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런 속마음을 워낙 잘 읽으시니까 네. 대국민 연설을 한 이유와 네. 거기서 했던 말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만우절이잖아요, 일단. 네. 만우절이니까 일단은 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4의 숫자가 그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기독교에서 그리고 절실한 크리스찬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신의 찬양 뭐 이런 뜻이니까 어찌됐건 4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고요.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활절 전에 단도리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 정도? 아니면은 뭐 국민들 화합이라든가 국민들을 걱정해주는 척 이슈몰이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방송을 아직 못 봤거든요. 어찌됐건 예상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어찌됐건 못 봐서 이제 뭐 팩트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가 이란전에 투영됐어요. 물론 목적은 이란과 지금 베네수엘라 등등 쿠바 뭐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짬짬이해서 친하고 자 미국한테 반미 국가들을 뚫어패기 위한 그런 이란이거든요. 그걸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건 그 참여시킨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하고는 어쨌든 부방이에요. 우리나라도 우방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민족성이 같고 유대인은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결례가 있는데 선례가 있긴 한데 어찌됐건 트럼프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에너지를 받으려면 그냥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러시아랑 친하진 않습니다. 어찌됐건 중국하고 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지금 뭐 어떻게 잘 보여서 이란을 통해서 유럽이 어떻게 보면 석유를 공급받았던 건데 이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는 친하고 이런 건 있었지만 중국을 다 도와주진 않았어요. 중간에 어찌됐건 뭐 약간의 잔머리를 굴렸다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하고 친한 줄 알았더니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유럽 경제가 폭락이 됐죠.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폭망을 했고요.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가 많죠. 영국도 지금 거의 뭐 파멸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폭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유럽이? 없죠. 네. 네, 중국하고 원래는 좀 친하게 지내서 이란한테 좀 편하게 공급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하고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침묵도모를 해서 러시아가 힘들어진 그 유럽 경기를 조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랑 지금 협약을 했죠. 러시아 석유를 팔아주겠다. 러시아 가스를 팔아주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건 트럼프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루브라까지 받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리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살게끔 도와주겠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이란하고 짬짬이 할 때 러시아가 낄 수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전쟁 났을 때도 관여하지 못했죠. 무기는 옛날에 줬을 거고요. 지금은 관여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깔아놓은 밥상에 숟가락 없는 게 안 입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도 삥을 뜯어야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나라 국가들 두바이나 지금 유럽연합, 유럽에미리트라고 하죠. 그 사람들한테도 삥을 뜯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자기가 지켜줬는데 국방비 안 낸다 이거죠. 국방비를 뜯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인플레가 심할 수도 있고 미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땜빵하기 위한 정책으로 호르무즈를 어떻게 보면 위협을 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숟가락 얻는 거를 전부 다 합법적 삥을 뜯기 위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이 호르무즈 해협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님이 지나가고 싶으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지나가라. 그쵸. 통일연대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죠. 왜냐면은 이란을 한 번은 그래도 손은 봐줬잖아요. 네. 합법적으로 손은 봐준 겁니다. 지금 약간 호도되는 뉴스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아예 통행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위성 지도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못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란이 이길 것처럼 방송을 하죠.
근데 무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초토화시켜서 이란이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란이 이슬람 국가죠. 네. 이슬람 국가끼리 단합을 해서 무기를 주거나 아니면은 폭동을 일으켰을 경우 뭐 트럼프가 조금 위험할 수 있겠죠. 국민성 때문에. 그렇죠.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위협이 당할 수는 있겠지만, 인도랑도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인 거죠. 여러 나라의 국방비 쪽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보면 초토화시킨다고 좀 약간 뭐 조금 과한 발언, 밀당 발언을 좀 잘하죠,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발언을 많이 했는데, 이유는 주변 국가한테 다 삥을 뜰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란을 건드림으로써 인도 통행권, 그리고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자기가 쥐게 된 거잖아요. 어찌됐건 군사적인 요건으로는 미국이 최고니까요. 어찌됐건 이긴 건 맞아요. 이긴 건 맞지만 이란 잔존 세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인 겁니다. 그럼 자기 지금 빼도 돼요. 나 이제 빠질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통행료 받기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국민 연설에서 네. 2, 3주 내에 종전을 할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일부 전문가는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죠. 국제전하고, 전체 전쟁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군대랑 싸우는 거랑 미사일 들이부는 건 다른 겁니다. 자, 그거를 착각하시면 일단 안 되고요. 나머지 잔존 세력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악당처럼, 그러니까는 해적처럼 지금 지니고 있는 거지, 모든 거를 폭파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에서도 가만두지 않고요. 주변 국가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건들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이란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복구하는 조건으로 뭐 협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초토화된 건 사실입니다. 초토화돼서, 그렇죠. 지금 불모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블랙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상황이 지금 만약에 그 비로 쏟아지게 되면은 농사를 짓지 못해요. 식수 먹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이란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못 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거 재건하려면 3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GDP가 최하위, 정말 못 사는 나라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복구하는데 30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국가로서의 역할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산하기에는 니네가 악당처럼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연맹이죠. 이슬람교 연맹이 동맹을 해서 만약에 테러를 저지른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얘기했던 것 뿐이지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선생님의 좀 전 세계적인 해안을 들으시고 네네.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궁금한 부분이 네네. 이란 중동 정쟁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많은 환율 변화 그리고 유가 변동. 우리나라가 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방송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환율 때문에 사재기가 지금 마트에서 지금 다 쓸어먹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용하죠.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만 조금 사재기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여파가 별로 없고요. 지금 러시아한테도 지금 원유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고, 지금 브라질에서도 지금 원유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정유 관련해서 전 세계 1등입니다. 모든 기름을 가공해서 내보내는 게 우리나라라서 대한민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대한항공만 지금 살아남고, 나머지 티웨이, 델타항공이 힘든 이유는 항공유를 그거를 정제시켜서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걸 모르시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제일 피해보는 건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우방인 우리나라에 석유를 공급하게끔 뭔가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유가만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율만 올랐답니다. 근데 평소에 1,450원이었다가 60원 올랐다고 지금 난리 났나요? 그렇죠. 60원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한 1,800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심리적으로 난리가 났냐면 진짜 또 전쟁이 났으면 2,000원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60원 올랐다고 난리가 났다고 막 개거품이 오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워낙 이런 걸 좀, 물론 전쟁이 난 건 사실이지만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또 좋겠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이란전 나기 전에도 1,450원이었어요.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전쟁 나는데 60원 오르면 조금 오른 거 아닌가요?
그쵸. 제가 볼 때 팩트를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란전 나기 전보다 100원도 안 오른 상태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조절을 잘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또 가지고 있는 해안을 통해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번 대국민 연설에 대해서 말해 주셨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선생님이 말한 이 부활절 네. 전쟁 종료가 올까요? 아마 트럼프식으로는 전쟁이 종료된 거죠. 네, 이미 종전된 겁니다. 원래 전쟁 나고 일주일 안에 초토화됐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호도 언론가 많고 또 주변 국가의 그 이득권이라든가 아니면 잔존 세력들이 어디를 공격했어요? 주변국, 그죠? 그쵸. 산유국 공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겼긴 한데 전면전으로 안 갔죠. 이유가 뭘까요? 드론 날렸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정말 미사일을 날린 건 어디요? 이스라엘입니다. 주적은 이란한테 주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쟁을 한 거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깔아뭉갠 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걸로 인한 대한민국에 큰 여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주가 변동은 어차피 외국인이 약간의 환율 차익이 있으면 어차피 옛날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엄청 위험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를 감지하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님의 궁금한 마음이 있으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